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님 조성우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차트를 세팅하고 있는군요. 예, 네. 가시죠. 오늘 정치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사실상 문전박대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2명 이렇게 돼서 최종 기각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장, 오전장의 흐름은 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가볍게 브리핑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권은 사실은 시장에서도 기각적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시장에서 그 해석이 좀 분분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정치 불확실성의 좀 정점에 있는 것은 이제 국무총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대통령의 또 탄핵권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또 논란이 있을 거고 합니다만은 일단 시장 자체는 이 자체는 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그런 어떤 양호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면 네. 외국인이 코스피를 지금 현재 500억 정도를 사주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좀 사준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덜 사죠. 그게 있고 선물은 지금 3,500억 정도를 좀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선물 매도 규모가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 전체가 일단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도 올랐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제법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는 일단 우리 시장의 탄력은 금없지는 않다. 그에 미치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중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요, 요건 이제 요 파란 선이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매 동향이고 이게 지수 추인데 그래도 외국인이 좀 선물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폭을 줄이니까 지수는 좀 따라서 올라옵니다. 요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을 한번 보게 되면 환율이 좀 거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 탄핵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정치 불확실성의 좀 클라이막스로 지금 이제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환율은 우리 생각만큼 좀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황판을 한번 볼게요. 일단 사실은 오늘 그 마이크론의 좀 급락 여파 때문에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비교적 선전합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눌리나 싶었더니 이내 좀 이제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은 그래도 이제 나름 좀 제법 시세가 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양시장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고 이런 부분이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시장을 좀 휘몰아쳤던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네. 지금 이제 HLB 신약 승인 실패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좀 회복되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짚어주셨는데 지난번에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였죠. 3조 6천억 유상증자 발표가 있고 난 이후로 13%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이슈가 들려왔었죠. 김동관 부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오늘 8%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잇따라 좀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산주의 찬물 끼얹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봐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고점에서 그런 돌발 이슈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김동관 회장이 자사주 매입, 주주를 달래기도 하지만 30억의 금액은 사실 제 기준에는 너무 좀 낮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건 지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7%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거래일을 리뷰를 해보게 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급락을 할 때 오히려 이제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는 비교적 주가 흐름이 견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시장의 해석은 이거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는 물론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유상증자의 배경이라는 것은 향후 이제 방산 산업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 쪽은 이제 비교적 좀 선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다른 방산주 쪽에는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일단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충격에 다른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수 있다는 힌트를 좀 주긴 했는데, 근데 오늘의 또 특징은 뭐냐면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의 반등 상승 탄력이 크진 않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게 급반등은 결국에 수급적인 효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주주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뭐 하루 만에 마음을 뭐 누그러뜨리고 다시 또 이 역시 한화 뭐 이렇게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전 인수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은 또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결국에는 뭐 미래 비전에 대한 뭐 과감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리포트도 오늘 아침에 나왔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비판 일색의 리포트였지만 또 주말 내내 또 이제 일정 부분 또 이제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던 시각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방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전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걱정이시고 고민이실 텐데, 또 이제 오늘 급반등을 하니까 또 가슴 쓸어내리고 그래 지켜보자 하실 수도 없는 게 돈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네. 돈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걸 한번 보자고요. 네. 요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향후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네. 보게 되면 대주주 한화가 34%를 갖고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7.5% 갖고 있고요. 그 나머지 외국인 비중이 46%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나머지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뭐 지분 공시만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건 다 이제 일일이 카운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부 기관을 포함한 개인의 그 지분율은 약 12.5% 정도거든요. 그럼 3조 6천억을 갖다가 저렇게 해서 딱 대입을 해보게 되면 대주주인 한화는 1조 2천억 정도 유증대금을 넣어야 되네.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좀 모르겠어요. 그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인도 뭐 동상이몽 할 수 있죠. 넣는 애가 있을 거고 안 넣는 애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유상증자가 단순히 이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 자, 국민연금도 이제 2,700억의 대금을 넣을지 말지 아무래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걸 넣고 유상증자를 받아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4,500억 정도의 유증대금이 현재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자, 저 두 개 합치면 저게 7천억이 넘잖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유증대금으로 안 넣으면 다른 거 살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여러분 이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기관이나 다 우리 같은 생각을 해보죠. 자, 국민연금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생돈을 집어넣으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방산주의 비중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유증대금을 납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다른 섹터, 반도체를 팔아서 이걸 과연 넣을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방산주 내에서 분명히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수급적으로 분명히 이건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대금을 납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현대로템을 일부 매도할 수도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를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급반등만 가지고 이 어떤 안도하기에는 앞으로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섹터를 매도한다 그럼 더 화나는 일이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유증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반도체를 판다? 이것도 사실 열받는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현재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방산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상증자 기준을 이전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보유를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떨어지게 되면 좋게 말하면 나에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또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방산주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방산주는 거기까지는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급반등만 가지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반등 시에 매도하면 되잖아요. 네. 반등 시에 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공매도가 딱 재개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제 방산주 쪽이 전체적으로 공매도 압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면 너희 놈 잘 걸렸다 해서 이쪽만 공매도가 이제 집중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방산주에 대한 전략을 좀 재정비하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이 거의 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4월쯤은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시간을 좀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HLB 그룹주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하한가를 갔습니다. 시작부터 점 하한가였던 HLB가 오늘은 11% 가까운 급등을 연출하고 있고요. 단순 HLB뿐만이 아니라 같이 하락했던 그룹주들 사이에서도 두 자릿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할지 투자 쪽에서 모멘텀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HLB는 사실 제가 주말에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일정이나 동향 뉴스 다 체크해 봤지만 네. 오히려 저는 HLB 쪽을 조금 더 많이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 변동성이 원체 클 수밖에 없고 또 하한가로 또 마감을 했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실게요. HLB고요. 위에 종목은 아래는 이제 HBL 제약인데 사실 이 투자의 맛 시즌 2가 이게 이제 장중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뒷북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장전에 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전략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렸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건 한화 예. 에어로스페이스도 HLB도 모두 다 오늘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세요. HLB나 HLB 제약이 전일 하한가를 가고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아침에 그 NXT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 네. 장전에 HLB는 거래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그 이 상승 흐름들이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장에 지금 이제 제법 이제 상승폭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이제 좀 보게 되면 일단 실패의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HLB의 지금 신약 승인은 이제 이 병행요법이죠. 일단 HLB가 갖고 있는 리보세라닙. 네. 여기에 이제 중국 항서제약의 캄렘리주맙. 이게 이제 병행에서 병행요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안 요청은 뭐냐면 캄렘리주맙 결국에 이제 항서제약 네. 이쪽에 제조품질 관리에서 보안 요청이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 보안 요청된 거가 똑같은 사례로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도 또 나온 횟수는 거죠. 좀 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 사유는 2, 3주 내에 FDA에서 이제 회신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게 확인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안 요청이 나왔던 요인이 크게 세 가지였죠. 네. 세 가지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보안 요청이 된 건데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가 다시 이제 보안 요청이 온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이제 하나 정도 해소되고 뭐 나머지는 보안 요청이 온 건지 사실 이제 요 부분도 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되게 주목하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에는 야 너 세 개 보완해 와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FDA 이제 회신 통해서 정확한 이제 지적 사항을 봤을 때는 야 하나는 이제 보완됐네 두 개만 해오래 이러면 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제 요게 어쨌건 HLB의 신약인 리보세나립이 아니라 항서제약의 그 캄렘리주맙의 문제로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신약 승인의 실패의 배경은 HLB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 이제 항서제약의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귀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반전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실패의 배경에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의혹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도 음모론적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게 항서제약의 중국 제약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미중 갈등의 또 연장선상에서 또 트럼프 집권기에 또 이제 그런 어떤 좀 정치적인 또 의도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이제 그런 해석도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신약 실패로 하한가를 갔지만 일단은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음모론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히 납득 가능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실상 일단은 재수에 실패한 건데 뭐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봤을 때 HLB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회복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 HLB 이제 승인 관련해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그쵸. 거냐인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표를 또 띄워 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FDA의 그 포스트 액션 레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뭘 더 보완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절차죠. 그러면 FDA에서 너 이거 지적 사항이 요거 있어. 그러니까 요거 하니까 요거 좀 보완해라. 이제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2단계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3가지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FDA에서 이제 회신을 줬을 때 2가지였다. 심지어 2가지가 했을 때고 1가지였다. 이러면 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으로 일단 좀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 사항이 3개였기 때문에 뭐 클래스 3로 분류돼서 그래서 이제 6개월의 시간을 다 썼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지적 사항이 만약에 줄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보단 기간이 또 단축될 것이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지금 현재 주가의 좀 급반등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걸 아침에 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요. 사실 이제 지난 거래일에 하한가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하한가로 물량이 완전히 꽉 잠긴 점화가 아니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하한가가 아마 풀리면서 네. 지난 거래일에도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실망감으로 이제 쏟아낸 매도도 분명히 많았지만 네. 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반전의 여지로 또 이제 해석해 갖고 이땐 좀 사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급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에 하한가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작년에 한번 또 이제 승인 실패로 급락 맞았었던 적이 있었죠. 네. 또 공교롭게도 또 그때 저점입니다. 이전 저점 부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일단 저가 매수가 또 유효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수급들도 분명히 지난 어떤 금요일이나 오늘 아침에 그런 매수세가 일단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재승인에 대한 여지가 좀 이제 싹 트는 네. 그런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급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저는 HLB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다고 이제 오늘 또 이제 10%나 또 급반등한 상황에서 아침이라면 좀 제한적으로나마 트레이딩 뭐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투자 의견, 그러니까 신규 진입에서는 제가 의견 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 졸이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추적하시면서 좀 이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을 좀 삼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래량 측면에서도 HLB 아직까지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좀 당황스러운 게 웬일인가 현대차 벌써 3% 상승을 하면서 21만 2천 원 라인대에서 매매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한번 힘을 쓰면서 방산주들의 투심을 좀 회복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주 좀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공매도가 참 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현대차의 상승 그리고 이제 대비되는 게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하락. 이건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또 관세를 또 유연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관세를 쪼인다 그러니까 철강주가 튀었잖아요. 자동차주는 눌리잖아요. 그런데 또 관세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디는 높게 주고 어디는 좀 깎아주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발언으로서 이제 그동안 관세를 좀 많이 늘렸던 자동차 쪽이 오늘 좀 반등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는 관세를 더 조일 때 이제 수혜를 봐서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관세 이슈에 따른 어떤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마감에 시장을 휘몰아쳤던 방산주와 어쨌건 이제 그 HLB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쪽이 그래도 이제 다시금 좀 힘을 내는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체감 지수가 다시금 좀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체감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보면 물론 이제 월요일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국무총리 이제 탄핵 관련한 정치 이벤트는 지나갔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퍼즐인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 중인 그쵸. 상황인 거고 다행스러운 것이 지난주에 FMC
TSMC나 BOJ 같은 좀 굵직한 이제 글로벌 통화 이벤트는 지난주에 일단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좀 그보단 약간 스몰 이슈겠죠. 미국의 뭐 소비자 신뢰 지수나 S&P 뭐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 요걸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좀 경기 방향에 대해서 좀 이제 힌트를 찾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떨어지게 나오면은 또 침체 우려로 좀 연결될 여지가 있고 또 이제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연준 의원의 그 점도표처럼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하는 건데도 뭐 시장에서 그걸 이제 지표화해가지고 또 이제 시장이 좀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시장의 중간중간에 좀 체크 포인트는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뭐니 해도 다음 주에 좀 대내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이슈하고 정치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좀 가장 우리 대내적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시장이 어쨌건 선방해주고 선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공매도 재개에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공매도 재개 플러스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오늘처럼 또 어떤 섹터를 건드릴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자동차가 오르고 뭐 이제 철강주가 이제 빠지는 뭐 이런 부분처럼 결국 이제 상호 관세를 또 앞두고서 트럼프 이 양반이 또 뭐 어떤 말을 또 어떻게 뒤집을지 그쵸.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어떤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점진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좀 다가갈수록 좀 주중을 지나면서 관망세는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이슈 같은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것도 지금 나오잖아요. 방산주나 뭐 지금 HLB 그룹주, 자동차,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이런 쪽으로 좀 섹터별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이라 요즘의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실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고민이신데 그쵸. 제가 여러분 이제 투자의 맛을 다시 이제 찾아뵙고 간 보다가 이제 시즌 2로 열어 주셨기 때문에 네. 다시금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좀 무난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보는데요.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올려나 모르겠다. 제가 이제 원고에는 자막을 써드렸는데 반도체 쪽에를 관심 섹터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도 쭉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뭐 여전하죠. 물론 이제 닥치고 반도체 나오네요. 깜짝 놀라셨네요. 뭐 직진하시네요. 좋습니다. 요즘 들 사이트가 시청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인데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이 장전 거래에서 오르다가 이제 정규장에서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은 늘었는데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꼬투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업황이 이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익률보다는 지금 외형 쪽에 조금 더 전 무게를 둬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론에 왜 그렇게 좀 호되게 그런 걸 꼬투리 잡아서 끌어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약간 걱정을 한 게 결국에 이게 좀 우리 K 증시의 좀 반도체 쪽에도 좀 신압으로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생각을 했고요. 장 초반에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좀 하락 출발을 해서 좀 낙폭이 좀 커질 뻔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내 지금 다 이제 감아 먹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이제 마이크론의 그런 논리는 좀 미국 시장에서의 논리인 것 같고 일단 지금 이제 우리 K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어떤 풍파에도 완전히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방향적으로 위로 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제 디램 가격의 상승, 낸드 가격의 상승 물론 이제 낸드도 올라오지만 마이크론이 좀 두들겨 맞은 것은 사실 낸드 쪽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에서는 거의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디램 낸드 쪽 가격에 삼성전자는 분명히 좀 쇠를 받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은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에서 콜이 들어오는 거죠. 납품하세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삼성전자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역시 이제 시장에서도 전공정이나 기판, 디램 장비 쪽, 뭐 설계등 이런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종목군을 하나 갖고 왔는데 화면으로 쫙 띄워드릴게요. 대형주군이 있고요. 소부장군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리스트업 하셔가지고요.
요런 이제 종목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형주군에서는 그냥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제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고 뭐 둘 다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부장 쪽에서는 결국에 이제 전공정 기판 디램 장비 설계 쪽 이쪽에서 이제 각 한 종목씩을 뭐 좀 제가 좀 묶어왔는데 일단 디램 장비 쪽에서는 엑시콘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붙이자면은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이 이제 디램 검사 장비와 소켓이나 커넥터를 하고 있고 이런 쪽이 이제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어서 좀 순한 맛으로 접근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도 지금 기판주가 지금 심택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대덕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설계 쪽은 사실은 좀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있어요. 왜냐면 퀄리타스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뭐 에이징랜드, 뭐 자람테크는 종목군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좀 어버브 반도체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물론 이제 설계 쪽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성향에 맞춰서 너무 좀 변동성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괜히 좀 고점에 추격 매수 하셨다가 네. 또 흔들리면 좀 마음고생 하시니까 좀 느긋하게 좀 이제 밑에서 좀 이렇게 추세 잡는다 생각하시고 좀 모아가시면 좀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관심 섹터로도 반도체 가져와 주셨고요.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또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음전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오름폭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양시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코스닥에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두 다 그 폭이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주로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들 전기전자 쪽으로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 네. 오후장에 반도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공산이 있고 일단 화면을 좀 한번 보시면 네. 일단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지금 이제 전기전자를 소폭 매도고 오늘 자동차를 많이 사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오늘 이제 좀 소폭 매수로 잡히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예를 들면 외국인 전기전자 400억 정도 파는 건 지난주에 사준 거에 비해서는 좀 팔지도 않는 거죠, 사실. 네.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일단 뭐 전기전자에 외국인이 뭐 소폭 매도한다고 해서 센스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시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가 하락 반전한 것은 요겁니다. 외국인이 다시 선물 좀 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제 이대로 끌려가는 거죠. 반면에 현물 매도 동향은 그렇게 급변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500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지금 이제 375억 정도로 소폭 좀 매수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선물 매도 쪽이 조금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요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좀 선물을 또 다시 오후장에 다시 또 이제 환매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금 또 이제 지수는 또 이제 윗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맥도독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물을 뭐 많이 살 때는 또 이제 지수가 좀 이렇게 우직하게 올라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이 이렇게 좀 선물 좀 매도를 좀 방정맞게 하는 날에는요 지수에 좀 등락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요.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장중 매매 동향 이 부분이 좀 지수 등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다사다난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관망세 유지하면서 오후장까지 수급 동향을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님과 다양한 투자의 맛 다뤄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